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조사가 모두 끝났지만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동해안 대게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법 개정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업무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고성과 속초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 지역 주민 3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거리 행진을 마친 주민들은 한전 속초지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보상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즉각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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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1,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복구비는 대부분 공공시설에 투자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소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앞으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한테 요청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원상태로 그냥 돌려달라는 겁니다. 산불로 집과 사업장을 잃은 고성 지역 주민 5명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한전을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산불의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전이 책임이 있다는 게 방송에도 나오고 모든 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전국 국민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고성 속초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과 한전의 보상 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만 주택 47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피해 조사는 모두 끝났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의 한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른 외벽은 불에 그을리거나 타버렸습니다. 벽면 곳곳에 금이 생겨났고 일부 외벽은 튀어나온 곳도 있습니다. 이 주택은 피해 조사 과정에서 반 정도만 불에 탄 것으로 인정돼 3천만 원가량만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은 이런 주택에서 살기 어렵다며 잘못된 조사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쏘급이라도 있어야지 진택하는데 완전히 그냥 벽돌이니까 지택을 못한다 나는 이거지. 불을 먹은 벽돌은 지택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봐야지 이거. 같은 마을의 펜션 단지도 화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어 건물 뼈대는 거의 그대로지만 외벽과 내장이 불에 그을리거나 탔습니다. 일부 펜션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지만 펜션 넉 동이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조사돼 한 동당 6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펜션에 사는 주민은 적은 보상비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깨끗이 보수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충분하다면 부시고 짓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대수원 공사를 하는 게 본인으로서 굉장한 이의라고 보는 거죠. 고성군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피해 정도를 판단하다 보니 일부 민원이 생기고 있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추가 어떤 민원이 와서 이게 전파, 반파, 기타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시 강원도 건축사에 어떤 의뢰를 해서 피해 보상금 산정에 앞서 면밀한 주택 피해 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강원도 교육청 곳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와 행정과, 미래교육과 등 7개 부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된 채용 관련 서류, 회계 서류와 파일 등이 압수 대상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태백 미래학교를 감사한 뒤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의뢰 당사자격인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에 적극 협조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태백 미래학교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든 교육청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봤다는 것 아니냐며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지난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비리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경찰 수사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여객과 강원 흥업 노사의 임금 보전 협상이 버스노조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강원 여객과 강원 흥업 노조는 사측과 시내 시외버스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월급여 등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협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초과 근무 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지역에서 임금 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곳은 지난달 29일부터 파업하고 있는 동해상사 고속만 남게 됐습니다. 삼척시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를 심사해 삼척시와 서울시, 창원시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삼척시엔 국비 48억 5천만 원과 지방비 21억 5천만 원 등 70억 원이 투자되며 내년 8월까지 LNG를 이용해 하루 1톤 규모의 수소를 추출하는 생산기지가 건설됩니다. 수소 생산기지는 강원 테크노파크가 시설 구축을 맡고 삼척농협이 부지 제공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산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압수한 수백 마리의 대게가 빽빽하게 놓여 있습니다.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입니다. 강릉의 한 어민이 포획해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과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고 수컷 대게는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처벌이 강화됐지만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 동해안에서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가 적발된 건 66건에 달합니다. 대게 불법 포획 유통 사범에 대해서 해육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대게 포획 시 체장과 금지 기간을 확인하여 조업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대게 불법 포획 행위가 성행하자 최근에는 행정처분까지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어업 면허와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또 육상에서도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불법 신고 포상금을 기존에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 원인데 저희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더욱더 이런 불법 신고가 활성화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80톤이던 도내 대게 어획량은 2017년에는 122톤으로 크게 줄어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서 지난 3월부터 농민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들은 최대 200만 원씩 월급 형식으로 소득을 나누어 받아 계획적 소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벼 전업농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이용금 씨. 항상 가을에 벼를 수매하고서야 목돈을 만질 수 있어 이맘때에는 농사 준비에 빚을 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고 아이들 학비부터 영농비까지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 월급제로 소득이 없는 3월부터 8월까지는 월급으로 20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계획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월급으로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에 써야 되겠다. 농민 월급제는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을 수확기 예상 소득을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은 가을철 벼를 팔아 한 번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인데 이자는 모두 철원군에서 부담합니다. 품목 선정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는 작목 중에 이제 가장 유리한 게 이제 벼이기 때문에 벼를 중심으로 지금 월급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철원군은 농민 가운데 85%가 벼농사를 짓는 데다 1헥타르 이상 전업농가도 2,500여 농가에 달해 농민 월급제에 적합합니다. 철원에서 농민 월급제를 신청한 농민은 모두 237명. 전체 벼농가의 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월급액을 정하는 만큼 규모가 작은 농가에겐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수당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농민 월급제를 정착시켜 농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동해안 평지와 산지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과 산지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시료 습도가 25% 이하로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외 소각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초속 21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야외 행사장과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원 산불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주택복구비의 국고 지원 부담 늘리기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담은 강원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에는 주택복구비의 국고 지원율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민고충과 집단 민원을 조정할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정책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갈등 조정과 시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합의와 조정, 감사 의뢰 등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릉시가 옥계 산불 피해 지역 하천과 바다의 2차 오염 예방 사업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옥계면 남양천과 주수천 수질 검사 결과 부유물질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점차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실점